마음이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 사실 그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는 듯한 느낌. 그렇게 원하던 걸 손에 넣었는데도 막상 허무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버티며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허함을 느끼면 내 인생은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이 감정을 다르게 바라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여백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공허함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고 제가 직접 경험하며 효과를 본 실질적인 루틴과 그로 인해 생긴 변화를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2가지 루틴도 소개할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공허한 마음이 다시 채워지고 일상이 새롭게 변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원하는 나와 내가 진짜 원하는 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여울 작가는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에고가 원하는 것과 셀프가 원하는 것으로 나뉜다고요. 에고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열망입니다. 돈, 인기, 명예, 권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성공의 기준이죠. 반면 셀프, 즉 내면의 내가 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열망으로 채워져 있나요? 사람들은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뜨거운 열정에 휩싸입니다.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솟아나죠. 그래서 헬스장 1년치를 덜컥 결제하거나 장비부터 풀세트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흔이 되면서 나는 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왔고 글쓰기, 회계, 기획 등 강의 5-6개를 한꺼번에 결제했어요.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자신을 원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섰던 겁니다. 현실의 나를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목표만 세웠더니 남는 건 자괴감과 좌절감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워킹맘으로 너덜너덜해진 제 자신을 다시 돌보고 싶어졌어요.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2가지 루틴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흔하게 들려서 그게 효과가 있겠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순간부터 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12년간 주말 부부로 워킹맘으로 살면서 저는 늘 환경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고 가족과 직장에서는 날이 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고 웃으며 넘기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행복 연구를 바탕으로 쓴 하버드 행복 수업 책에서도 행복을 위한 6가지 습관으로 감사일기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늘 오늘이 최고인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일기 한 줄 써보시면 어떨까요?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2번째 루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책이라도 마음이 이끌린다면 그냥 펼쳐보는 거예요. 저처럼 마음쯤 되면 누구나 자기만의 경험과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점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30대까지는 자기계발서와 실용서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 거죠. 그때 만난 것이 에세이와 소설이었습니다. 그 책들은 메마른 제 감정을
마음을 조용히 적셔주는 빗물 같았어요.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어느 한 문장에서 지금의 제 마음을 콕 집어 표현한 듯한 문장을 마주칠 때면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산동수용소, 데미안,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책들은 저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인생을 버텨낼 힘과 결국에는 과감히 퇴사를 결심할 수 있는 용기까지 안겨준 책들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럴 땐 아주 단순하게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 메모장이나 포스트잇에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적어보는 것부터, 그리고 집 근처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들러서 마음이 가는 낯선 분야의 책들을 한번 훑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발걸음을 내디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첫 걸음이 가장 어렵죠. 하지만 매일 감사에게 한 줄, 책 읽기 10분, 그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이 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